자, 손흥민 선수 거취에 대해서 최근에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왔었는데 뭐 오피셜이 나왔습니다. 계약 연장이 발동된 거죠. 네. 새로운 계약을 한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옵션이 있었는데 그게 발동된 거고 어떻게 보면 이렇게 될 가능성이 가장 높았는데 한국 팬들 입장에서는 이거 말고 다른 그림은 없을까라는 어떤 기대감이 있었지만 결과적으로는 좀 예상하던 대로 혹은 가능성이 가장 높았던 대로 된 게 아닌가. 아무래도 많은 팬분들은 손흥민 선수가 다른 팀으로 이적을 하거나 아니면 토트넘에 남더라도 더 대우를 받으면서 남는 그림을 원하셨을 수도 있어요. 네. 그게 어떤 그 대우라는 거는 좀 더 뭐 상향된 조건일 수도 있고 아니면 손흥민 선수가 원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좀 긴 기간의 계약 기간일 수도 있고 네. 뭐 그런 쪽으로의 자유를 원하셨던 분들도 계실 텐데 일단은 연장 조항 옵션 발동으로 뭐 결말은 좀 맺어졌죠.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냥 국내 손흥민 선수를 응원하는 팬분들 입장에서는 약간 예상은 했지만 아쉬운 그림이 됐죠. 그러니까 뭐 타팀에서 뛰는 걸 보고 싶어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아까 형철이 얘기한 대로 더 좋은 대우를 좀 기대하셨던 분들도 있었을 텐데. 네, 근데 이게 우리가 구단 입장에 생각해 보면 그냥 연장하죠. 1년 연장 옵션을. 근데 이제 그게 네. 토트넘이고 손흥민이기 때문에 우리가 구단 입장을 별로 생각하지 않죠.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 얘기하잖아. 손흥민 선수 팬의 입장에서 봤을 때 좋은 그림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물론 한국에도 토트넘 구단 측면에서 팬분들이 많이 계시지만 아무래도 손흥민 선수의 조금 더 좋은 어떤 그 대우라거나 아니면 손흥민 선수가 그래도 이제 커리어의 막바지 쪽으로 가고 있는 와중에 트로피를 딸 수 있을 만한 클럽으로 갈 수 있을 가능성은 얼마나 있을까를 기대하는 분들 입장에서는 이제 아쉬운 그림이라는 거죠. 게다가 지금 시기가 포스테코글루 감독에 대한 답답함이 지금 손흥민 선수의 팬분들은 물론이고 그냥 우리 축구 팬들 모두가 가진 답답함이 있잖아요. 토트넘의 성장 방향에 대해서도 매번 이적 시장마다 레비가 돈을 쓰긴 합니다. 근데 그 쓰는 방향이 너무 잘못되어 있어요. 즉시 전력감을 계속 보강해서 바로 스쿼드의 어떤 힘을 키워나가야 되는데 검증 안 된 유망주를 데려와서 너무 급하게 1군의 뎁스를 막 세우려고 하고 그러다가 결국 이렇게 리그 자체의 일정이나 결과가 꼬이는 그런 상황들이 이어지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토트넘 허스퍼에 대해서 조금 우려하는 시선이 지금 같은 분위기에서는 아무래도 있을 수밖에 없는데 여기에 대해서 손흥민 선수가 또 남는 상황이 나옴으로써 손흥민 선수를 바라보는 팬분들 입장에서는 다소 좀 아쉬워할 수 있는 그런 또 시기에 이런 소식이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긴 해요. 근데 뭐 방금 덕현이 얘기처럼 그냥 뚝 떨어져서 뭐 손흥민 선수가 대한민국 국적도 아니고 별 관계 없는 사람이다라고 생각하면 구단이 한 거 그냥 연장한 거예요. 그렇죠. 그냥 옵션에서 한 거고. 그렇죠? 사실 한국에서 바라보는 분들 중에 그렇게 바라보는 분들의 숫자가 얼마나 되냐라고 본다면 굉장히 적죠. 그렇죠. 근데 구단 입장에서 보면은 뭐 어쨌든 쓸 수 있는 옵션이 있었던 거니까. 그래서 뭐 이제 연장하고 그 이후에 이제 뭐 토트넘이랑 또 이제 재계약을 할 거냐, 아니면 그 이후에 이제 뭐 타팀으로의 이제 좀 뭔가 새 둥지를 트는 뭐 그런 시나리오가 나올 거냐에 대해서는 사실 이제 손흥민 선수가 엄밀히 따졌을 때 나이가 이제 어린 게 아니기 때문에 92년생이기 때문에 아까 얘기했지만 커리어의 마지막으로 가고 있는 중입니다. 이제 뛸 날이 뛴 날보다 더 적죠. 그렇죠. 네, 시기적으로 따졌을 때도. 그래서 이제 그런 아쉬움을 표출을 하는 게 물론 이제 우리가 함부르크의 손흥민도 봤고 레버쿠젠의 손흥민도 봤고 그리고 토트넘의 손흥민을 지금 보고 있지만 토트넘 되게 오래 뛰었잖아요 지금 15, 16부터니까 되게 오래 한 10년 차 돼가요. 그래서 지금 이제 프리미어리그 보시는 분들 중에서 이제 손흥민 선수의 최전성기를 이제 함께 보신 분들이 뭐 정말 많을 거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뭐 득점왕도 차지를 했고 뭐 여러모로 토트넘의 역사에 남을 만한 커리어를 써내려가고 있다 보니 그럼 타팀 혹은 타리그 뭐 독일이 뭐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뭐 다른 리그가 될 수도 있지만 다른 리그 혹은 다른 팀에서 뛰는 손흥민은 좀 어떨까? 이 부분에 대한 궁금증은 사실 뭐 저도 있고 다른 분들도 마찬가지가 아닐까. 어쨌든 일단 옵션 발동이 됐습니다. 그러면 토트넘에서 원래 좋은 기록을 이미 손흥민 선수가 써 내려가고 있었기 때문에 그거는 더 계속해서 이어질 가능성이 커졌고 이제 더 토전드가 되는 거죠. 그렇죠. 1년 동안. 그럼 여기에서 그 다음 발동이 되고 난 다음에 재계약을 할 수 있을 가능성도 아까 얘기한 대로 있을 것이고 혹은 그리고 난 다음에 이게 안 그러면 FA로 나가는 거였잖아요. 자유계약으로 나가는 거죠. 근데 레비 회장의 지금까지 행보로 봤을 때 그런 그림이 그려지진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적료를 받고 발생이 돼야 되는. 그러니까 1년 연장을 했기 때문에 계약 기간 남아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사실 이제 뭐 리버풀 같은 경우가 선수들 재계약 얘기가 되게 많이 나오잖아요. 뭐 살라, 반다이크 그리고 이제 마놀드 같은 경우는 아마 이제 뭐 FA 가능성이 지금 좀 있다고 보는데 근데 이제 레비 입장에서 그렇게 보내긴 싫은 거지. 어쨌든 손흥민이라는 선수의 가치가 있고 뭐 이 선수가 엄청 어렸을 때만큼 이적료를 막 진짜 두둑하게 받지는 못하겠지만
공짜로 나간다? 이거 자체가 이제 레비가 지금까지 보여줬었던 행보랑은 좀 거리가 있는 너무 거니까. 레비와는 맞지 않죠. 그래서 이번 여름에 혹시 판매를 생각할 가능성도 있긴 하죠. 계약 기간이 1년 남았을 때가 구단 입장에서는 그 선수를 팜으로써 네. 이적료를 가장 받을 수 있는 시기라고 볼 수 있으니까. 뭐 그게 가능성이 얼마나 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가능한 시나리오 내에 들어오긴 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재계약을 할 수 있을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나요? 그러니까 뭔가 손흥민 본인이 진짜 저는 이제 좀 새롭게 좀 다른 쪽으로 가고 싶다라는 그게 아니라면, 혹은 갑자기 막 베이징 커브가 확 와가지고 그 우리가 본 적 없던 그 스탯들, 경기력들 이런 게 이제 급격하게 나오지 않는 이상 저는 그냥 토트넘에 쭉 남는 시나리오로 가지 않을까 싶긴 해요. 그렇다는 얘기는 일단 연장 옵션 발동하고 그 이제 생긴 기간 동안에 재계약을 할 가능성이 가장 높아 보인다. 그러니까 보통 이제 고참들이나 네. 나이 있는 선수들은 단기로 이렇게 1년씩 한다거나 혹은 이제 1+1으로 네. 해가지고 이제 계약을 하는 것처럼, 이제 뭐 손흥민 선수 입장에서도 물론 이제 고참 선수들은 항상 2년 혹은 이제 좀 단연 계약을 좀 요구하는 경우가 많긴 한데, 좀 그런 식으로 잘 조율을 좀 하지 않을까요? 그럼 덕현이가 보는 가능성 그쪽이 좀 무게감이 생긴다. 형수리는 어때요? 저도 제가 이제 전에 들은 이야기로는 그 구단의 수익에 있어서 여전히 손흥민 선수가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크다고 들었습니다. 뭐 사실 우린 이건 누구나 다 추측이 가능하죠. 한국에서 워낙 손흥민 선수에 대한 인지도가 크고 토트넘의 굿즈라든지 경기장에 찾아가는 관중이라든지 정말 많은 소비를 이제 토트넘을 위해서 하고 계시니까. 그래서 구단 입장에서도 손흥민 선수는 이미 정말 매력적인 카드인 거는 당연히 오랜 시간 동안 느꼈을 것이고, 지금도 이미 손흥민 선수의 1군 팀 내 입지, 여전히 이만한 클래스의 지금 선수가 부족하거든요. 그리고 지금 구단의 행보를 봤을 때 바로 이만큼의 영향력과 이만큼의 스타성을 가진 선수를 즉시 데려올 수 있다, 대체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게 지금 힘들죠. 최근에 토트넘의 영입 행보로 봤을 때는 굉장히 어려워 보이죠. 그렇죠. 네. 그런 점들로 본다면 구단 입장에서도 더 경제적인 선택은 손흥민을 오래 잡아두는 것일 거다라고 판단할 것 같고, 손흥민 선수의 물론 정말 모든 본인의 마음은 본인만이 알겠지만 손흥민 선수의 그동안의 인터뷰나 그동안의 어떤 이 제스처들을 봤을 때 누구보다도 토트넘에 대한 애정은 정말 진심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엄청 커 보여요. 제가 봐도 이후에 재계약을 할 가능성이 지금은 안 할 가능성보다 좀 더 높다고 봐야 되지 않을까. 저도 이 가능성이 좀 제일 높아 보입니다. 왜냐하면 손흥민 선수 여태까지 방금 형철이 얘기한 것처럼, 그다음에 덕현이 얘기한 것처럼 그 선수들의 성향과 지금까지 커리어를 가져온 어떤 그런 흐름들이 있는데, 여기서 갑자기 더군다나 이제 나이가 아무래도 30대 초반으로 이제 넘어가서 중반으로 가고 있는 나이에 급격하게 변경을 할 가능성이 얼마나 있을까라고 생각한다면 높아 보이진 않아요. 자, 그럼 이제 요게 가능성이 제일 크다고 일단 가정에 두고, 팔 가능성, 레비가 판매 그것도 생기긴 했는데, 사실 손흥민 선수의 나이나 여러 가지를 고려해 봤을 때 높은 이적료 수익을 가져오기는 쉬운 상황은 아닐 거예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뭐 한창 때보다는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근데 이제 어쨌든 계약 연장을 했고 계약 기간이 남아 있다면, 이거는 판매하는 입장, 그러니까 판매 스탠스로 간다면, 판매하는 입장에서는 어쨌든 계약 기간에 따른 그 정도의 이적료는 어느 정도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구단 입장에서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겠죠. 네, 그래서 이거는 오퍼를 하는 팀들한테 달려있지 않을까요? 왜냐면 어쨌든 레비 회장, 어쨌든 그 케인도 나갔잖아요. 그죠, 케인도 갔고. 케인은 본인이 좀 그렇게 하고 싶다라는 의중도 있었지만, 근데 케인이라 하면 저는 지금 손흥민이 토트넘에서 차지하는 위상보다도 케인이 가지고 있었던 그게 더 크다고 보거든요. 잉글랜드 선수고, 유스 출신이고, 뭐 구단의 절반 이상의 느낌이었죠. 근데 어쨌든 그 케인도 결국에는 이제 이적료를 받고 나가게 된 마당에, 저는 뭐 토트넘이라는 팀 입장에서 적당한 수준의 이적료가 제시가 됐을 때 손흥민을 무조건 납포세일한다? 그러지는 않을 것 같긴 해요. 지금까지 토트넘이라는 구단이 보여준 행보, 그 얘긴즉슨 레비 회장의 어떤 스타일이 사실 눈에 보이는 어떤 손익계산서에 치중을 좀 많이 하는 스타일이잖아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뭐 레비가 생각한 어떤 손흥민의 가치가 요 정도야. 근데 이걸 상회하는 오퍼가 예를 들어 왔어. 그럼 그때 절대 안 팔아 라고 할지에 대해서는 좀 의문이긴 한데, 방금 얘기한 것처럼 현실적으로 손흥민 선수가 마음에 들어할 어떤 타리기든 아니면 뭐 혹여 PL의 어떤 구단이든 어디든 간에 손흥민 선수가 뛸 만한, 그 다음에 본인이 충분히 뛸 수 있을 법한 구단이 레비 회장의 그
입맛에 맞을 만한 오퍼를 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아주 높다고 보기에는 손흥민 선수의 나이가 좀 있죠. 그리고 손흥민 선수가 뭐 정말 이거는 타 대륙이나 타 팀에서 뛸 만한 마음이 어느 정도인지도 영향을 또 주지 않을까. 개인의 어떤 그 선호도도 중요하니까. 그렇게 봐도 가능성은 좀 낮지 않을까. 커 보이진 않는다. 저는 사실 이제 바르셀로나 페이 얘기 나왔을 때 잠깐 나왔죠. 전 좀 궁금하긴 했습니다. 라리가로 간 바르셀로나로 간 어떤 선수가 어떨까? 바르셀로나에서의 손흥민은 좀 어떨까? 그런 거 좀 궁금하긴 했었는데 뭐 결론적으로는 어쨌든 계약연장이 이제 발동이 됐으니까 뭐 다음 시즌까지는 우리가 토트넘의 손흥민을 좀 볼 가능성이 그래도 높다라고 생각을 좀 해야겠죠. 손흥민 선수 개인의 어떤 그 본인의 의중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우리가 알 수는 없는데. 아마 굉장히 많은 팬들이 최근에 이제 토트넘을 직접 가보시잖아요. 직관하고 그 다음에 거기 이제 스토어도 가보시고 주변에 가본 분들의 이야기, 그 다음에 그 뭐 저도 최근에 또 투어 때문에 같이 다녀오기도 했었는데 그 현장에 갔을 때 손흥민의 위상이라는 게 우리가 화면에서 보는 것보다 훨씬 좀 세요. 진짜 세요. 굉장히 강력합니다. 굿즈 스토어에 가서 무슨 한국 매장인 줄 알았어요. 그렇죠. 한글 적혀있는 굿즈들이 진짜 많이 전시돼 있더라고요. 네. 근데 이제 그런 상황에서 사실 개인의 어떤 선택이라는 게 사람의 성향 따라 다르잖아. 이런 어떤 아주 대단한 대우를 받는 어떤 상황을 쭉 이어가면서 난 토트넘에 더 많은 족적을 남기고 싶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거고, 반대로 그때 이제 영정이랑 했었던 컨텐츠를 기억하는데 굴리트 왔었을 때 다 있었었잖아요. 근데 굴리트는 그때 트로피를 위해서 더 많은 도전을 하는 거에 대한 데 좀 무게감을 두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선수의 스타일도 또 존중받아 마땅하고. 근데 이거는 성향으로 봐야 될 것 같은데 제가 이 얘기를 왜 꺼냈냐면 저라면 어떨까? 라는 생각을 했을 때 만약에 제가 어떤 구단에서 토트넘 정도 되는 구단에서 그 정도 대우를 받으면 와, 나는 새로운 도전을 하는 게 쉬운 일은 아닐 것 같긴 해요. 쉽지 않죠. 왜냐면 진짜 좋은 대우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다만 이제 우리가 여기에서 이제 안타까운 건 딴 걸 다 떠나서 손흥민이 본인의 100% 퍼포먼스를 좀 낼 수 있는 축구적인 상황을 감독이 만들어주면 좋은데 그게 좀 아니잖아요. 그렇죠. 최근에 포스텍이 인터뷰도 좀 약간 애매한 감이 있고. 현지에서 이미 지적을 하더라고요. 1년 전 여유 있을 때는 심판, 난 심판 존중한다 했던 분이 최근에 심판 요구 그렇게 하신다. 여러 가지 얘기들까지 나올 정도로 인터뷰에 대해서는 현지에서도 지적을 좀 많이 하는데 약간 감독도 좀 쫓기는 마음인 것 같고 팀도 어중간한 지금 계속 그 어설픈 전력도 계속 유지하고 있고 그런 안타까운 상황이라서 손흥민 선수의 이 연장에 있어서 토트넘이 조금 더 성장하기를 팬분들은 더 많이 좀 바라지 않을까. 지금보다는 더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되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약간 이제 손흥민 선수 위주로 생각을 한다면 굉장히 좀 이래저래 뭐가 좀 대우를 못 받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게 당연한데 토트넘 구단의 생각이라기보다 지금까지 레비 회장의 행보를 본다면 사실 굉장히 좀 일반적인 경우입니다. 그냥 지극히 레비가 하는 선택이지. 왜요? 아마 대부분의 구단이 이런 상황이면 다 일단 옵션 일정 일단 시간 벌어놓고 그리고 난 다음에 선택을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굉장히 이상할 만한 선택은 아니나 한국에 있는 팬들 입장에서 아쉬운 것도 충분히 이해는 간다. 그럼 이제 우리가 기대할 거는 제발 딴 거는 모르겠지만 좀 잘 축구를 그려줬으면 좋겠는데 기대하기 어렵죠. 뭐 트로피 하나 따면 좋죠. 손흥민 정도 되는 선수가 어쨌든 그 해리케인도 항상 그 얘기 나왔었잖아요. 해리케인급 되는 선수가 지금 트로피 하나 없는 게 말이 되냐. 근데 뭐 우리 팬들 입장에서는 손흥민 선수 그래도 이게 국대가 됐든 아니면 뭐 클럽이 됐든 좀 유의미한 트로피를 들어올리고 우리가 손흥민이 트로피 들고 이렇게 하는 거를 못 봤어요. 그치. 주장인데도 불구하고. 근데 또 거꾸로 이게 참 그런 게 여러 가지 운대가 맞아야 되는 게 얼마 전에 이강인 선수는 또 트로피를 들었어요. 트로피 챔피언을 이제 들었고 이강인 선수는 그리고 사실 예전에 이제 발렌시아에서도 코파델레이도 우승을 어쨌든 했었기 때문에 사실 모든 프로축구 선수를 쫙 나열하죠. 트로피를 못 따는 선수가 다른 선수보다 훨씬 많아요. 많죠. 근데 이게 또 운대가 그런 게 우리가 뭐 진짜 좀 약간 농담삼아 얘기했지만 트로피 운대라는 게 있는 게 물론 그분은 선수 시절에도 좋은 커리어를 갖고 있는 사람이지만 비판 여부와 상관없이 김상식 감독이 사실 트로피와 연이 좀 있는 분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베트남에서도 결국에 트로피를 땄잖아. 그렇죠, 우승했죠. 근데 이 정말 우승이랑 트로피 여러 가지 그 운대라는 게 참 있는데 손흥민 선수는 이래저래 대표팀 레벨에 와서도 좋은 세대라고 여겨지지만 결과적으로는 이래저래 멀어졌고 토트넘의 구단의 상황상 지금 남은 커리어 동안의 트로피를 토트넘에 계속 남는다면 딸 수 있을까라고 묻는다면 그것도 애매하죠. 좀 쉽지 않고
일단 그래서 지금 촬영일 기준으로 내일 새벽에 있을 리그컵 1차전. 네. 토트넘 리버풀. 근데 이게 또 리버풀이야. 일단은 일단 아스날도 멀어졌거든요. 뉴캐슬한테 아쉽게 패배를 0대2로 네. 아주 개같이 못해갖고 그것처럼 토트넘도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이게 리버풀의 정배죠. 일단은 그렇죠. 네, 더군다나 1, 2차전이야. 리그 맞대결이 또 6대3이 나왔기 때문에. 그렇지. 그래서 좀 아쉬운 것도 있고 축구적으로 봤을 때는 좀 자주 있는 일이긴 한데 여러 가지 만감이 좀 교차하는 그런 뉴스가 아니었나 싶습니다.